법치의 건대화, 법치의 건대화, 이게 잘 돼야 경제도 잘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경제가 더 이상 발전 못해요. 이 정치 건대화, 법치 건대화, 시민사회 타락을 극복하는 이 과제를 우리 주권자가 앞으로 해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요. 예? 정치 건대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이회 독재다. 2500년 전 희노의 사상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소위 올리가키로 전락한다. 이 올리가키와 과도 정치, 더 쉽게 하면 소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소수 독재로 전락한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회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국회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윤 대통령이 법안만 만들려 해도 이 사람들 노하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2500년 전 히랍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염려했던 겁니다.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타락하면 제국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시저가 로마 제국을 열었죠. 따라서 이 정치 건대화에서 우리가 정당 정치도 바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당은 비민주적 정당입니다. 당권 가진 사람들이 뭐더라고요. 출소해야 돼요. 공천 받으려면. 젊은 애들이 와 몰려간다고. 그 나중에 공천 받으려면 꼬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부를 갖고 정계에 진출한 젊은 사람들은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바꿔야죠. 중앙당에 공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당원들, 대의원들이 결정해야죠. 어떻게 당대표가 결정합니까? 비례대표 아니죠. 이와 같은 이 정당 정치, 이해 정치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이해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인들 생각은 이 국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돈만 조금 주면 표 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 법치합의 문제는 우리나라 이게 검찰 사법부가요. 일제 관료주의의 전통이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제시대 법이라고 하는 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대륙계 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법학자들 주로 유학 가는데 독일이에요. 독일 가서 박사 받아봐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법률 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여전히 독일어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는 별로 안 가르쳐요. 아니, 통상 이런 등등의 문제에 미국의 강력한 업 중 하나가 서비스, 줄여도 법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일에 갔다가 행사하는 게 우리의 법대
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권위주의, 관료주의, 이게 뿌리 깊은 데가 우리 법조 사회입니다.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맞물려 갑니다. 우리 정치 수준과 법치 수준이 이게 상등해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견제하는요,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배심원 제도를 애국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재판 받아보신 분들도 필기 계실 텐데, 재판 받아보면 검사 판사가 다 자무치고 북치고 끝이에요. 왜? 배심원이 없기 때문에. 영미 브라바스는 다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이 배심원 제도가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가 주권 행사하는 것은 투표하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주권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가. 나머지는 다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배심원 제도가 이게 주권 행사예요. 왜 그러냐?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따라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나 재산이나 이걸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심원이 있어야 된다. 배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판주의 심판이 된다고. 우리가 검찰 수사받을 때 우리는 뭐 90명 정의를 신청했는데 깎아버리고 뭐 몇십 명, 그것도 별 볼일 없는 정의를 자기들 결정하고, 우리 고소한 사람들, 뭐 정승환 편들은 80명 신청하면 70명 다 허가해주고, 그 검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배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부릅시다. 현장 검증합시다. 더 증거를 수집하자. 배심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증인이나 증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그분이 로스쿨을 도입해서 앞으로 글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좌파 입장은 좀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를 해야 된다. 시민사회의 타락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누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사회 타락의 뿌리는 조선조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아주 복잡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3년도 우리나라가 뭐 한 60불 정도 됐는데 2021년 한 34,000불, 한 520배 늘어났대요. 기적이죠. 그런데 GDP 기준으로 우리는 12국가입니다.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56번째다. 이게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데가 벵글라데시예요. 뭐 맨날 사태 나고 뭐 홍수 나고 가난한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지수가 낮다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죠. 출산율이 제일 낮다.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다.
우울증 환자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거 뭘 뜻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한때, 정신도 믿을 수 없고, 판검사도 믿을 수 없고, 왜? 모르긴 하지만 뭐 돈 받아 먹고 안 가졌나 하는 대법관에 지금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사회. 우리가 세금 내서 나라 책 저질러 가는 사람들 나라를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 나라. 그리고 뭐 가짜 뉴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은거리는 가장 큰 부분이 관념과 타협이 없다. 우리 사회는 용서할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한이 많아서 그런지 정오심, 갈등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태만하게 방치했던 반면에 좌파들은 길을 쓰고 한국 국민의 생각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결국 좌파가 성공했습니다. 우파는 패배했어요. 이 시점에서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애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도 하고 하시는데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한 가지 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보따리에 넣어왔습니다. 뭐 내일 모레 헌재에서 소위 검수완박 위헌 여부 심판한다는데 이게 검찰 이빨을 안 뽑으면 정권 바뀌면 다 감옥서 가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우파 진영의 논리였습니다. 국민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좌파들 오늘날 부르주아지 사회를 프롤레타리아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소위 네오마르시스트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부르주아지 사회의 법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이 부분을 집착했다고 검찰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2011년에 문재인 변호사, 김윤혜 변호사 두 사람을 쓴 책이에요. 여기에 자기들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 갑자기 검찰의 이빨 뽑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국의 법치 체제를 두고는 자기들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도 들어가고 사법부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좌파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다음 이 사람들 정권 잡으면
계속할 겁니다. 소위 부르주아지 사회의 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수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건 나라가 많은 길이에요. 근데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론적 제공자가 있습니다. 한국자본주의. 이게 2014년에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 실장했던 장하성의 글이에요. 지금 주중 대사죠. 이 속에 문정부 경제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좌파 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론이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국제사회는 올드 막시스트는 끝났습니다. 소위 계급혁명, 계급투쟁, 폭력혁명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것까지 안 되니까 문화를 뒤집자.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를 뒤집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인데, 이것을 1960년 영국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론가들이 본격적으로 이론을 공급하고 세계로 퍼뜨려서 미국까지 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홉스봉, 프랑스의 사르트르, 대부생산, 그 다음에 독일의 하바마스 등등, 미국의 마이클 샌들, 알브레스, 이 사람들이 소위 뉴레트로서 자본주의 문화를 전부 다 파괴하라. 그래서 곳곳에 둥지를 틀어라. 둥지를 틀고 헤게모를 저항하라. 그리고 연대해라. 투쟁하라. 참여 정치, 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 좌파들 쓴 말이 아닙니다. 소위 신좌파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레옹 윌리엄즈가 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롱 레볼루션, 소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참여하라.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연대하라. 오늘날 우리 남한 좌파들이 쓰는 용어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신좌파란 말 잘 못 들었을 겁니다. 뉴라이트는 많이 들었죠.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뭐 김진영 목사도 나오고, 근데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을 따르는 뉴레터들은 주로 환경, 페미니즘, 기후, 인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뉴레터가 없나? 있어요.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레터라는 건데,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언제 만들었냐면 1960년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막시스트들이 모여서 소위 자기들의 네오 막시즘을 퍼뜨리기 위한 평론집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편집인이 페리 앤더슨이라고,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영국 공산당 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뉴랩터 리더들의 사상을 소개하고 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의 뉴랩터들이 이걸 번역해서 읽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뉴랩터라고 말 안 하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르면 싸울 수 없고 모르면 이길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좌파에게 확실히 지고 있다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7년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우리 지도자들 분류해보면 딱 구분돼요. YS, MD, 박근혜. YS는 민족 우선, 소위 민족 자주론자들을 엠파지해서 그때부터 좌파들이 기세를 오르기 시작하고요. MD는 비즈니스 프렌들이 하겠다 해놓고는 중도 실력으로 가버렸다고. 이게 뭔지 아무런 족보가 없는 일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김정일 말 듣고 경제민주화 다시 여기서 우리 우파 지도자들은 사상적으로 이게 확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하면 표 나옵니다. 한 그걸 들고 왔다고. 거기에 비해서 DJ 노무현이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DJ 햇볕장식 우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떠났다가, 노무현 대한민국의 역사는 패배의 역사다. 정의가 패배한 역사다. 전형적으로 좌파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문재인 잘 아시다시피 친북, 친중, 반일, 반미 확실하게 했죠. 따라서 우파의 지도자와 좌파 지도자를 놓고 보면 확연히 구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다음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 우파들이 이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밀리고 있다고. 그래서 2027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 정부가 성공해야죠. 그러나 성공하기는 조건이 너무 낮아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좌파들은 전열 정비해서 다시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되면 더 이상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걔들도 15년 집권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벌려놓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집권하면 마무리하려고 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 중앙부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재명 현상을 깊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없는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이 양심이 있나? 그러나 그 사람들로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추세파, 진영한 좌파들은 부르주아지 사회의 법 체제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따라서 불법, 탈법,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개딸이겠죠.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 생각에 지난번 대통령이 돼야만 되는데 못 됐다고. 그 대통령 되면서 돈 벌어 모았을 거예요. 했다면
그러니까 그 개딸들은 이재명이가 부자 되려고 돈 챙긴 게 아니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을 거다.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따라서 이 세상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역사의 승리자 편에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줄을 잘 섰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 평론가 조지 윌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있는 유명한 기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정말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메르켈 밑에서 외교 보좌하는 전문가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두 번 줄을 잘못 서가지고 큰 교훈을 얻었는데 세기 말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오른편에 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제가 역사 종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의 승자편에 선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는 어머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 미국이 뭐 강해서 미국의 힘이 뭘까요?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등등 달러 많지만 미국의 힘의 근원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가치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가치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힘은 군사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상의 힘. 그게 우리가 같은 입장에 서 있죠. 따라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가치동맹인데 동업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 나오고 못 나고 없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주어진 역할만 하면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대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대구 경북 분이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말 조심해야죠. 여러분 대구 경북이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 끝나고 국민들이 자들끼리 모여서 왜 실패했나? 너무 영남으로 가서 졌다. 너무 극으로 가서 졌다. 앞으로 호남을 끌어놔야 된다. 뭐 이래서 뭐 강원도도 가고 뭐 김기현이도 간대요. 조호영 당시 원내 총무가 늘 수세적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영남 거부야? 아니 거부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영남이 왜 거부냐고. 영남이야말로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 당선 후에 어디에 제일 먼저 인사 가는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제일 먼저 대구 경북에 가야죠. 표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를 때는 서울시장 가서 뭐 하는데 끝나면 엉뚱한 데 먼저 간다고. 그거는 우리
일반사에서 돌아가면서 저는 대구 경북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라인 삼국 통일했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조가 신라 왕조입니다. 제가 대구 경북 사람이라고 해서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 출신 한국에 와 살면서 이게 컨설팅 하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코리아, 한국에.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신라 역사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시식의 주류는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길제, 야운, 포원, 정몽주, 이색 이 전부 다 경북, 태계, 소수성원 다 소위 조선시대 시시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경남에 소위 유명한 분이 있지만 절대 다수는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년 가난을 극복한 기억이 있다. 대구 경북이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뿌리와 역사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완의 근대화, 정치 근대화, 법치 근대화, 시민사회 타락을 극복하는 이 미완의 근대화, 한강 기적을 완성하는 데 주역이 저는 대구 경북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온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자, 여기서 끝을게요. 네, 이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버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통합회원 이사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저는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구구절절 말씀이시고 정말 이 사상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깊이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이 상황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 저는 앞에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저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사실 지금 그 의회 독재주의다 이런 것도 옛날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는 중무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정말 이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잘못 운용하니까 지금 국회가 의회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말 국민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우리 이사장님 하신 말씀 중에 좌파는 사상으로 잘 무장이 돼 있다. 그리고 우파는 사상 무장이 안 돼 있고 좀 게으르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027년도 대선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집니다.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도 하고 싶어서 나라 사랑 인문학 강좌라는 걸 개설해서 우리 우파 교육을 계속 실현시키고 싶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도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뭐 하얀 떡에도 고물이 필요하다고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150, 60명씩 이거 한번 하면은 7, 800씩 들어갑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우파가 가장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누가 나라를 지켜주겠지. 그리고 돈 많이 쌓아놓고도 절대 돈 안 주머니 안 풉니다. 우파들 그거 잘못되면 아까 우리가 백 이사장님 그러셨죠? 약차하면은 여러분도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뼈있는 우리가 대우각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때도 백 이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분들은 좀 주머니 더 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힘을 보태서 우리 아까 우리 참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뭐 저기 야은 길제, 목은 이세, 폭은 정몽주 이 폭은 정몽주 영천분이고요. 야은 길제 선산분입니다. 목은 이색이 그 영덕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아시죠? 야은 길제 500년 도읍지를 그 아닙니까?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대없네. 어지부 태평연을이 꿈이랄까. 이게 고려시대의 사문이 있습니다. 예, 정공주 뭐 단신가야 여러분들 너무 이 몸이 죽어야 그거는 다 국민 다 하는 것이고 목은 이색이 정말 그 대학자였습니다. 그 백설이 잦아진 고래 뭡니까? 너희가 이게 맞다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정말 우리 경북인들이 그만큼 단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일당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영구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